자, 그래서 이게 파이썬 코드가 좀 몇 가지 특이하죠. 문자열 곱셈 처리가 되고 제곱되고 이렇게 멀티라인 문자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하고 싶으면은 뭐 이제 숫자랑 문자를 더하고 싶다. 그럼 그거를 str로 형변환 해줘야 되고 이제 정수끼리 더하고 싶다. 이거를 정수로 형변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 덧셈은 됩니다. 안녕 플러스 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안녕하세요가 찍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찍혀요.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다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더하기 그리고 빼기 이런 거 다 되고요. 뭐 2.2 곱하기 5 하면은 실수랑 정수 곱한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C나 C샵이나 자바랑은 다르게 만약에 3 나누기 1을 했다. 이거 3 나누기 2 하면은 자바에서는 결과가 얼마였죠? 여기서 1.5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1.5가 나오고 3 나누기 2 했을 때 그 목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슬래시를 2번 쓰면 돼요. 그럼 딱 목만 나와요. 목만. 퍼센트를 쓰면 나머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요거. 이 별 표시로 제곱이 가능하다 정도?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랑 요거 슬래시 슬래시 있는 거. 요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거 뭐야 역슬래시 쓰면은 이스케이프 문자 되고요. 이스케이프 문자. 뭐 이거는 다 똑같죠? C랑 똑같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있다면 그 문자열을 적을 때 큰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자바스크립트처럼 작은 따옴표도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둘 다 써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그 이 문장 안에 따옴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게 큰 따옴표면은 안쪽에 작은 따옴표 넣으시고 바깥에가 작은 따옴표다. 그럼 안쪽에 큰 따옴표 넣으면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프린트 가서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안녕 큰 따옴표 이동준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하고 반가워 하면은 줄바꿈도 됩니다. 네, 이렇게 줄바꿈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이스케이프 문자를 굳이 안 써도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네, 문자를 곱셈 요거 되고요. 그다음 리스트. 이게 리스트가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그냥 뭐 그 대괄호 열고 닫고 뭐 A는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럼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고 하지 않고 리스트라 그래요. 이거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할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선언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실수 리스트, 정수 리스트 쓸 수도 있지만 실수, 정수, 문자열 다 섞여 있는 리스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들만 모아놓은 리스트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내가 만들었어요. my 리스트 대괄호 열고 닫고 my 리스트 0번째에다가 100을 넣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코드 이렇게 쓰면은 이거 되지 않았나요? 다들 기억 안 나요? 자바스크립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 나구나. 네, 그래서 뭐 어떤 놈이 하려고 했는데 나였어. 자, 그 자바스크립트 이거 보여드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똑같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my 리스트였지? my 리스트 대괄호 열고 닫고 my 리스트 0번째에다가 값을 100을 넣고 콘솔.로그에서 my 리스트 출력하면은 0번째 100이 그냥 슝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my 리스트 뭐 5번째에다가 50을 넣고 그 콘솔.로그 하면은 어 처음에 100 찍히고 중간에 4개 정도 비어있고 6번째에다 50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제 그 없는 부분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지가 알아서 값을 넣지만 파이썬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리스트도 그 자바스크립트의 리스트 못지않게 되게 말랑말랑하긴 한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덱스 부분에서는 조금 엄격합니다. 인덱스 부분은 조금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값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my list 점 append 그래서 100 그래서 print my list 출력하면은 여기 my list 안에 100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업이랑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웹브라우저 다들 뭐 쓰세요? 크롬, 네이버 웨일, 또 엣지? 저도 원래 엣지 신봉자였는데 갈아탔습니다. 이 브레이브라는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이게 그 모질라 재단에 그 파이어폭스 그쪽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건데 자동으로 광고 차단이 됩니다. 우리 크롬이나 엣지 이런 거 깔면은 애드블록을 별도로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드블록도 못 막는 이상한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광고면 괜찮은데 되게 야한 광고인데 딱 떠요. 근데 집사람 내 뒤에 있어요. 그럼 이제 뒤통수가 이제 하얘지는 거지. 나는 그거 일부러 얼마나 의심받기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평생에 얼마나 음란한 걸 많이 해봤으면 이런 게 뜨냐. 저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 애드블록 깔고 했는데 그래서 애드블록 업데이트하고 이것저것 막 깔고 이랬는데도 안 돼요. 그걸 짱나가지고 이거 깔았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블록을 차단하고요. 광고를.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광고가 차단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광고 차단해요. 진짜, 진짜, 이거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광고, 뭐 아무거나 틀어볼까요? 근데 이 사람이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죠? 이게 그 광고가 보통 뜨잖아요, 그죠? 안 떠요, 안 떠, 안 떠. 음. 브레이브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유튜브 광고 안 뜬다는 말을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네. 자, 하여튼, 의외로 애드블록 같은 걸 해서 차단할 수 있지만, 애드블록은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뜨죠. 광고 차단하셨군요.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 애드블록은, 요거, 브레이브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 CPU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고 좋더라고요. 가벼워요, 되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작업했어요. 작업하고 껐어요. 끄고 나서 다시, 만약에 다시 켰다. 다시 켜면은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건 다른 것도 그런가? 다른 웹브라우저도 이래요? 물론 다른 브라우저는 여기 들어가서 뭐 최근 탭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기능 설정하면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
뭐 그렇고요. 다른 것들도 되긴 돼요. 근데 얘는 좀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음에 수업하면은 우리 첫 시간에 애드블록 깔고 했잖아요. 그거 안 깔고 그냥 브레이브 깔라고요. 자, 크롬 켜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이러면서. 쓸데없는 광고 이제 차단해 주니까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배열 끝에다가 값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 같은 거죠. 일종의 푸시. 어, 자바스크립트에 푸시 같은 거예요. 푸시. 푸시하면 끝에 값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다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아마 이런 것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됐지 싶은데. 요렇게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펜드에서 끝에다가 100을 넣고요. 더하기해서 이 덧셈 연산으로 여기 배열 끝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로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재밌는데 그 그러니까 인덱스인데 음수를 넣을 수 있어. 음수. 그러면은 뒤에서 첫 번째 겁니다.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myList 0, 뭐 2 했다. 그러면은 0번째부터 그 0번째 말고 그 다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지금 110, 20이잖아요. 0, 2 하면은 첫 번째 거부터 그 두 번째 거, 그 뭐냐. 그냥 두 번째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래나? 네, 두 번째 거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출력을 해줘요. 이러한 범위, 지정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죠. 프린트, 마이리스트, 마이너스 2, 콜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콜론이니까 그 뒤에서 두 번째부터, 하나, 둘, 두 번째부터 끝에 거를 출력한다. 이렇게 범위 지정할 수도 있고, 음수 이용해서 범위도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냐, 이런 게 좀 재밌습니다. 어때, 지금까지 좀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리스트는 또 다른 리스트도 넣을 수 있고, 문자열 실수 다 섞어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인덱스를 할 때, 뭐 1번, 0번째부터 접근하고요. 0번째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이 콜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서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존재하지 않은 인덱스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 1, 2, 3, 4, 4까지 있는데 5번째에다 뭔가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그럼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에러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셔야 돼요. 파이썬이 쉬운 언어니까 자바스크립트처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하지만 안 됩니다. 파이썬은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값 추가하는 거는 append 해도 되고 insert라는 키워드를 써도 돼. insert.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다가 값을 삽입하겠다. 그래서 myList insert에서 1, 뭐 50 이렇게 적고 나서 1, 50 적고 print myList 해보면은 여기 50이 100과 1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100과 10 사이에. 원래는 100, 10, 20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번째에다가 이걸 삽입한 거예요. 근데 글자 크기 너무 크네. 생각보다. 좀 낫다. 뭐 이 정도로도 보이죠, 신동호님? 우리 신동호님 맨 뒤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10번, 10을 추가하게 되면은 2, 3, 4, 5에 끝에 10이 들어가고요. 20, 하면은 20 들어가고 30, 40 하면 또 끝에 30, 4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팝이 있어, 팝. 팝 하면은 끝에 거를 그 빼고 끝에 거를 이제 삭제한 다음에 그거를 이 변수에 넣는 거예요. 반환해 주는 거죠. 팝 0 하면은 0번째 거를 갖고 오는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이리스트를 출력하면은 100, 50, 10, 20 이렇게 있는데 자 A에다가 myList.pop 하고 B에다가 myList.pop 0번째 거 해봅니다. 그래서 출력해 볼게요. A랑 B를 출력해 봅니다. A, B 출력해 보면은 여기에는 20이 출력이 되고 여기에서 1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100, 50, 10, 20인데 이거는 끝에 거를 갖고 온 거고 얘는 첫 번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팝을 두 번 수행하고 나서 팝을 두 번 수행하고 나서 마이 리스트를 찍어 보면은 맨 앞에 있는 100이랑 맨 끝에 있는 20이 없어지고 50이랑 20만 남게 됩니다. 50이랑 10 이렇게 50이랑 10만 남아요. 그래서 팝 하면은 이 리스트에서 값을 빼옴과 동시에 다른 변수에 반환도 해줘요. 근데 내가 굳이 뭐 반환해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삭제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딜 한 다음에 마이리스트 0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거 삭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리스트를 다시 출력하면은 10만 남죠. 원래 50, 10인데 50이 삭제가 되고 10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뭐 길이는 렌을 쓰면 돼요. 길이 하면은 렌 1 나오죠.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값의 삭제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 그 DBMS에서도 튜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랑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튜플은 이 행들 있잖아, 행들. 로우. 그거를 튜플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의 튜플은 좀 리스트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자료형이에요. 리스트가 이렇게 대괄호형을 써가지고 자료를 넣었다면 튜플은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를 쓰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식으로 값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일종의 상수 같은 개념이라서 내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0번째 거든 뭐 끝에 거든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튜플은 수정을 못 해요. 0번째 거 수정하겠다 하면 이 코드 동작 안 합니다. 동작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my tuple 10, 1, 2, 3 한 다음에 my tuple 0번째에다가 100을 넣으면은 에러 나요.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러니까 그 할당이 안 된다고요. 할당이 안 돼요. 근데 약간 꼼수는 있습니다. 꼼수는 있어요. 1, 2, 3 더하기 10. 이건 안 되고요. 이거 됐네. 자, 프린트해서 my tuple.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 여기서 10 컴마 하면은 돼요. 어떻게? 값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끝에 컴마가 있으면은 튜플이랑 튜플을 이어붙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끝에다가 값을 덧붙이는 건 가능한데 값을 덧붙이는 건 가능한데 이거 수정하는 것 자체는 안 돼요. 끝에 덧붙이는 것만 됩니다. 튜플은.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키, 오른쪽에 있는 건 밸류, 키, 밸류. 인데 요 키를 이게 정수를 적을 수 있어요. 그 1989가 키가 되는 거예요. 값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이 뭐 그가 태어난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밸류로 리스트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딕셔너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딕트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추가랑 삭제 어떻게 하냐면
이 딕셔너리에서 뭔가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는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랑 똑같아요. 이렇게 속성명을 적어주고 값을 추가해주면은 자동으로 이 속성이랑 그 값이 이 딕트 안에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삭제하는 거는 여기 del 해서 삭제하면 되고요. 클리어 하면은 다 삭제가 됩니다. 전부 다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teacher 0은요. 이 0은 인덱스 0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딕셔너리, 그러니까 딕트이기 때문에 인덱스 개념이 없어요. 인덱스가 아니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거는 키입니다. 키. 키예요, 키. 그래서 여기 name 아니면 0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 파이썬에서 참거짓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트루나 폴스 할 때 맨 앞 글자 대문자로 하셔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딕트. 근데 정확한 명칭이 뭐지? 딕트인가? 파이썬. 딕셔너리구나. 네, 정확한 명칭이 딕셔너리네요. 딕트가 아니고. 그 딕트는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딕트라고 하지 않나?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줄여서 딕트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공식 명칭이 딕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지 딕셔너리가 일반적인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C샵에서는 딕셔너리라고 쓰거든요. 딕트라고 안 해요. C샵에서는. 그 자바에서는 해시맵이라고 하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어떤지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딕트가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틀린 줄 알았네. 딕트입니다. 딕트.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DJ리 해서 뭐 name 이동준 였고 뭐 34 그의 나이 그다음에 뭐 태어난 해 1989 언어 뭐 C샵 자바 뭐 파이썬 뭐 네임은 S10 노트 OS 안드로이드 뭐 브랜드 샘숭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DJ리라는 존재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딕트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건 키고 오른쪽에는 밸류 그러니까 값이죠 값. 그래서 키 같은 경우에는 숫자랑 문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형태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DJ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DJ 출력. DJ를 출력한다. 그럼 뭐 프린트 DJ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요 딕트 값이 그대로 다 출력돼요. 이름은 이동준, 뭐 34는 그의 나이, 태어난 해는 1989, 언어는 이렇게 되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해당하는 그 값만 출력하고 싶다. DJ이 34하면은 이 34에 대한 그 밸류 값이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네임 하면은 이동준 되고 아니면 또 이걸 또 한글로 적을 수 있어요. 뭐 한글로 적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한글로 적는 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어떤 그 키값이나 변수를 한글로 적는 거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 프린트 해서 뭐 DJ이 언어 하면은 C, C#, 자바, 파이썬이 나오고 만약에 그 중에서 이 언어 중에서 뭐 첫 번째 것만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이 중에서 몇 번째 걸 하겠다라는 이 인덱스 값을 붙여주면은 요 네 개의 값 중에서 뭐 첫 번째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넣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외국어, 뭐 영어.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다시 출력하면은 그 외국어 항목이 신설이 됩니다. 외국어라는 키랑 그거에 맞는 밸류가 바로 추가가 돼요. 좀 직관적이죠. 뭐 수정도 가능하죠. 뭐 한국어, 뭐 한본어 이렇게 해서 출력해도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만 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 한본어, 영어 이렇게 세 개를 할 줄 알 수 있게 되죠. 그걸 전부 다 지울 수 있어요. DJ 리정 클리어 하면은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객체가 생기죠. 어때? 다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 말인지? 음. 그래서 이거 좀 이게 문법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호로록 하고 바로 이제 챗봇으로 넘어갈 거예요. 음. 아예 안 하고 챗봇으로 넘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은 파이썬 배우지도 않았는데 뭔 파이썬 심화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당하는 그 키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딜리트 이용해서 삭제 가능하고. 근데 참것이든 true, false를 쓰거나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그 논리식을 적으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if문을 작성할 수 있죠. my if가 true다. 그럼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출력하는 거고. 그걸 반드시 들여쓰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스페이스바 4칸이래요. 그 탭키가 아니고 스페이스바 4칸이라고 하네요. 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f ldj 이동준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 4칸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요. 뭐 hey dj 이거를 실행하면은 LDJ가 이동준이니까 hey DJ 출력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콜론. 조건 끝에 콜론 적는 거랑 이거 들여쓰기 해주는 거. 스페이스바 4칸 들여쓰기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if else문이다. 그러면은 if문 밑에 else문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else if가 여러 개 들어간다. 파이썬에서는 else if 대신에 elif라는 걸 씁니다. elif.
그 elif를 쓰면 돼요. 근데 while문은 뭐 글자 그대로 while문이에요. 무한대로 동작하고 뭐 유한 반복하려면은 여기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파이썬에는 이거 없어요. 카운트 뿔뿔 안 됩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하든지 카운트는 플러스 는 1 해줘야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카운트 뿔뿔이 없어요. 없어. 이거 카운트 뿔뿔 해놓고서 왜 안 돼요? 이러지 마요. 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컨티뉴랑 브레이크 했는데 컨티뉴랑 브레이크도 똑같습니다. 네, 컨티뉴 하면은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고 브레이크면은 반복문 끝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파이썬으로 입력받는 거 알려주지 않았네요. age는 int input. 이 input 여기 끝이에요. input 하면은 입력이에요, 이게 입력. 그래서 뭐 프린트 나이 적어주세요 해서 프린트 뭐 2023 빼기 age 뭐 나이 뭐 34 하면은 2023에다가 34 뺀 1989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태어난 해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난 해. 그래서 34 하면은 내가 태어난 해 1989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풋 쓰면은 입력 받는 거예요. 근데 뭐쓸 일이 잘은 없어요. 쓸 일이 잘은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포문입니다. 포문은 이 range라는 걸 써서 이제 주로 표현하는데 range는 일부 뭐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1,10 해서 range 하면은 1부터 9까지의 값을 담는 리스트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 range 범위를 이용해서 포문을 보통 합니다. 만약에 이 range의 길이가 9다. 그러면 이 반복문은 총 9번 수행하는 거예요. 9번. 그리고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콜론이랑 들여쓰기 잘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코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sum은 0 적고 for item in range 1, 101 적고 sum에다가 아이템을 계속 더해요. 그 다음에 출력합니다. 총합은 더하기 str sum. 총합 5050 나오죠. 총합해서 5050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합시다. 그 포문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그리고 문자열 출력하는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퍼센트를 쓴 다음에 여기다 퍼센트 %s를 쓰고 아 퍼센트 %d다. 퍼센트 %d를 쓴 다음에 어 이렇게 이 퍼센트 %d가 퍼센트가 뭐냐면 이거 형식 지정해 주는 거예요. 퍼센트 %d가 여기 썸이랑 연결되게끔. 그것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퍼센트 뭐 D부터 퍼센트 %d까지의 총합해서 뭐 1, 100, 썸. 근데 지금 요거는 에러가 나거든요. 왜 에러가 나냐면 이렇게 괄호로 감싸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어. 이게 요 개수가 여기 개수가 좀 그 하나 이상이면은 이렇게 괄호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괄호로 감싸 주셔야 돼요.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괄호로 감싸야 돼요. 요거 이렇게 괄호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d부터 퍼센트 %d까지의 총합 퍼센트 %d 하면은 이렇게 1, 100, 썸 해서 이 퍼센트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더하기 하는 거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프린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의 합,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점 포맷 한 다음에 1, 100, 썸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1부터 100까지 합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순서를 내가 언급해 줄 수도 있어요. 0, 1, 2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거는 100, 세 번째 거는 썸값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 F 적고 땡땡 한 다음에 요거부터 1부터 뭐 100까지의 합, 썸 이렇게 F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 합 5050 또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요게 요 F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그 달러 쓰는 거랑 좀 똑같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그레이브 키랑 달러 썼잖아요. 그리고 C샵에서 달러 활용한 것. 그 달러 문법 활용한 거랑 좀 비슷한 거를 파이썬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기가 쉬워요. 굳이 이렇게 억지로 막 더하기 안 해도 돼요. 더하기 안 해도 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튜플 여러 개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심볼스, 뭐 파이썬, 비단벤, 리눅스, 펭귄.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바는 커피. 자, 이렇게 추가해서 뭐 파이썬, 비단벤 괄호 열고 닫고 리눅스, 리눅스. 펭귄.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출력하냐면 포문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호 키 밸류 in symbols 프린트해서 k, v 하면은 여기 파이썬이랑 비단맵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튜플을 여러 개 넣잖아요. 튜플을 여러 개 넣고 나서 이게 왼쪽을 키, 오른쪽을 밸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쌍씩 하면은 k, v, 심볼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 세 쌍도 될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뭐 파이썬, 비단뱀, 뭐 파이, 뭐 펭귄, 뭐 LX. 그러니까 대충 끝에 아무거나 적어보는 거예요. 커피, 뭐 클래스 적고 여기 포문을 A, B, C 해서 이거 한번 ABC를 한번 찍어볼게요. 요것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튜플 여러 개를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들이 또 있다. 그제 이게 뭐냐면은 튜플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튜플이 지금 한 개 이상 있잖아요. 이것도 튜플이고 얘도 튜플. 그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은 리스트인데 이 값들을 한 방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KV 혹은 뭐 ABC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하나씩 일괄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적으려면은 얘들 개수가 똑같아야겠죠. 개수가 아마 다른 게 있으면은 이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코드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에러 나죠? 이렇게. Not enough value to unpack.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가 다 맞아야 돼요. 3개면 3개, 2개면 2개. 개수가 딱딱 맞아서 쭉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쭉 다 출력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컨티뉴랑 브레이크인데 이 컨티뉴 브레이크는 아까 보여드렸던 while 문이랑 똑같고 우리가 아는 그 컨티뉴랑 브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컨티뉴랑 브레이크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썼던 이 딕트 있죠, 딕트. 딕트에 있는 값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딕트에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키만 출력하거나 값만 출력하거나 키랑 값 전부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 코드 공유 폴더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업로드를 한번 해야겠다. for, 뭐 keys, in, 아까 뭐였죠? 변수 이름이? 그 DJL이었죠? 근데 DJL이 다 지워버렸는데. 새로 만들자 그냥. 네. 뭐 DJL이 born 890430 뭐 gen man 뭐 name DJL이 뭐 LDJ. 자, 이거를 가지고 포문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들만 키값만 추출할 수도 있고 밸류만 추출할 수도 있고 둘 다 추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K, V에서 한 방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자, 쭉 보여드릴게요. for 키즈는 in djl.키즈 print 키즈. 자, 그러면은 여기 뭐 name, gen 뭐 이런 것만 쭉 찍히고 만약에 여기 values를 했다. 네, 그럼 값만 쭉 찍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값만 쭉 찍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좀 하나씩 찍어보고 싶다. 그럼 포에서 아이템 한 다음에 아이템즈. 그래서 뭐, 미안해요. 아이템이죠. 이거 스펠링 틀렸네. 아이템즈죠. 미안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키 밸류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아이템이 아니고 K, V 여기다가 아이템이 아니고 K, V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K는 키, 두 번째 V는 밸류를 의미하는 거고 뭐 꼭 K랑 V 안 써도 돼요. A, B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뭐 이름이랑 그러니까 키 밸류 잘 출력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뭐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래스, 모듈 이런 것들 좀 나머지들 좀 해볼게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네, 11시 15분까지 좀 쉴게요.